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 정치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에 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안철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기사를 후배 기자한테 쓰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본인은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면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평가가 제대로 나옵니다. 물론 정직하게 얘기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죠, 당시에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그 사람의 뭐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만났던 사람, 여러 사람으로부터 만나서 에피소드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 월간조선에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자, 이재명 리더십이라는 게 뭐다, 뭐 사이다 발언,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푹푹 지르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 그런 발언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소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독선적이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그 리더십의 정수, 진수를 보여주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의 관계인데요. 어제 그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기도 감사관들이 남양주에 가가지고 지금 며칠째 그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16일부터 해서 3주간 일정으로 4명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감사 내용이 뭐냐면 직권남용 과정,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그 다음에 익명 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감사를 벌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남양주 내에 보면 양정지구라고 있는데, 양정 역세권 개발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예술 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지침 그 위반 여부, 그 다음에 뭐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의 적정성,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언론 보도나 이런데 뭐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거 나온 거 가지고서는 이제 다 남양주를 감사를 하는 건데, 문제는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그런 뭐 특혜성 의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가 올해 들어서 11번째라는 겁니다. 11번째. 보통 도청이 시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요, 연간 뭐 대략 한 2-3번 정도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11번째다. 그러면 이 11번째 감사가 그러면 남양주시가 유난히 뭐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많아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올해 4월 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이후에 감사가 집중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7월 달에 뭐 수사 의뢰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광한 남양주 시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지금 11번째 진행 중이다. 그래서 조광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어제 1시간 동안 벌였는데, 자,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럼 올해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기도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4월 달이면 총선이 있었던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 얘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서 그 매우 선도적으로 했죠.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이게 타당하냐? 뭐 외국에서도 실패했는데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각 경기도민한테 1인당 10만원씩, 그거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준다. 기본소득을 주려면 적어도 기초생활 정도는 가능할 그만큼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당 10만원 줘서 무슨 그게 기본소득이 됩니까? 1인당 최소 연간으로 따지면요. 1인당 최소 뭐 한 500만원 정도는 줘야 아마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연간. 근데 10만원 주고서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생색만 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기본소득은 주려면 제대로 줘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광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고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각 시군구별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되는데 조광한 시장이 우리는 재정 여건이 영 안 된다. 최근에 뭐 이것저것 쓴 것도 많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이재명 지사가 보였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 경기도에서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특별교부금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해서 보복한 거죠. 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야, 왜 옆 동네는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뭐 막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주는데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줬다고 했죠. 근데 지역화폐가 아니고 여기서는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또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째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 눈밖에 난 이재명 지사 본인의 눈밖에 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개인적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감사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사의라고 더군다나 두 사람 같은 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그런데도 이렇게 완전 사적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식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 달려든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짓밟고 보복하고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그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장덕천 부천시장이요. 올해 3월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부천 시민이 87만 명이다. 근데 이 87만 명의 부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87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다 1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찍어서 주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어렵다는 소상공인 1인당 400만 원씩을 주자. 그럼 소상공인이 2만 명이니까 400만 원이면 800억 정도 든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덕천 부천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니까 이것도 또한 조광한 남양주시장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공격을 하니까 부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왜 우리는 안 주냐? 옆에 부평구는 다 주는데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서 결국 장덕천 부천시장이 손들고 사죄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또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에서 그래 줄게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포괄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랬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있었습니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대법원에 가서 뭐 그게 무죄가 되고 뭐 무혐의가 되고 어쩌고 했지만 여하튼 그 의혹은 있습니다. 그 친형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논란도 있고요. 이것도 가족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자기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보복을 하는 리더십 뿐만 아니고 신천지
본인이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국민 지지율이 좀 올랐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신천지 때 보여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요. 그 대단히 독재적 리더십입니다. 본인이 직접 끌고 신천지 압수수색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행정 압수수색이 아니고 뭐 행정 무슨 집행인가 뭐 그런 거 하러 갔습니다. 본인이 직접 끌고. 이거요 굉장히 과도한 오버 액션입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이 포퓰리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그 상대를 짓밟는 스타일이다. 제가 볼 때 이재명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이리저리 많은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밀히 관찰해 본 결과 상대가 약세를 보인다든가 또는 나의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오버해서 사용하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형들이 그 친형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형수한테 그 온갖 쌍욕을 하는 그런 것도 바로 그런 스타일에서 나타난 것이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맞선다 또는 대항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그 상대방을 짓밟는 스타일. 그건 아마 본인의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식의 또 마침 그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거요 정신과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 굉장히 어렵게 자라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추후 확인할 내용이고 굉장히 어렵게 자랐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짓밟거나 또는 누군가가 자기를 차별대우할 할 경우에는 못 참는 스타일 그런 게 뭐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 지사까지 오르고 이제는 대권 후보의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그런 어떤 약점 그건 약점입니다. 강점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발휘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짓밟는 듯한 이런 일. 그러니까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와 부천시 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어떤 시장도 본인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가차없이 이렇게 11개월 동안 11번씩이나 감사를 나가서 탈탈 터는 이런 식의 리더십은 정치 리더로서는 부적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1인 시위 사태까지 불러온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감사 논란 이 부분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 정치 리더십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관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딱 올 것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친문 핵심들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낙인 찍은 친문 핵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금 이런 스타일 때문이다.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보복,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친문 핵심들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비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친문 핵심들이 사람을 제대로 봤네 하는 생각도 드는 그 장면이 바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